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국대학교에 있는 정태현이라고 합니다. 발표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회체육학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가 사실은 체육학 분야에서 그렇게 일반적인 내용들은 아니라서 어, 좀 드릴 말씀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좀 제 시간, 아무튼 이러한 주제를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 와중에 또 주제가 마침 그 헬스케어 디바이스 내지는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된 그 관련된 주제로 또 이번 발표 주제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운이 좋게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회학회 측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 잠시만요. 네, 노인의 지속적인 복합중재 디바이스 활용을 위한 신체 행동 강화 연계 전략 기술의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이 연구는 이제 총 3년에 걸쳐서 기획이 되어 있고, 현재 1년 차가 종료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발표하게 할 내용들은, 어떤 연구의 결과나 어떤 연구 방법에 대한 연구 내용보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진은요, 당국대학교 특수체육학 전공의 김지태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고대성 교수님, 그 다음에 김옥 선생님, 황기선 선생님, 정성원 선생님, 김환 선생님의 대학원생이 있고요. 백석대학교의 구교만 교수님, 김천대학교의 홍상민 교수님, 그리고 당국대학교의 저 이렇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네, 뭐 주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제한이 있어서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의 목차입니다. 저희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노인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복합중재 디바이스 활용을 하게 만들 거냐.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합중재의 개념은 인지 관리, 그다음에 인지 건강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신체 활동, 신체 건강에 대한 관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하는 거를 복합중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합중재는 원래 이제 물리치료학에서 나왔던 개념이긴 한데 체육학에서는 복합중재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복합중재라고 하고, 이거를 스마트 디바이스의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을 함께,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함께 관리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게 저희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연구 개발의 배경, 목표와 최종 목표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연구 개발 내용, 그다음에 연구 개발 추진 전략 및 일정, 기대 효과 및 맺은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의 배경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들고 고령화, 노령화가 되게 되면 이제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어느 정도 정점에 3, 40대, 2, 30대에 거쳐서 신체 기능이 정점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흔히 노령이라고 부르는 나이대가 되면 이제 신체 활동이 서서히 저하되는데 그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진료비죠. 근데 단순히 그냥 진료비만이 걱정이 아니라 인간 신체 노화에서 오는 다양한 그 손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거를 크게 이제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과학기술적 측면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발전,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인데, 과학기술은 그러니까 진짜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인간의 신체는 고령화, 노령화로 인해서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노인분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거나 하는 거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점점점 이제 이러한 장비들이 발전해 가면서 점점 노인들의
그 기기 적응력은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마트 기기, 이게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운동을 함으로써 조금 더 과학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산업적 측면인데요.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왜 디지털 헬스케어가 급성장하고 있을까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뭐 크게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인데 좀 작게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과학적으로 인간의 건강 관리 내지는 노인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노인이 건강 관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온다거나 혹은 어떤 스포츠 센터에 가는 환경 자체가 이제 점점 쉽지 않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나타난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인데 여기에 다양한 아이디어들과 기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노인들이 역시 앞에서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새로이 성장하고 있는 이 산업시장에서 노인이라는 특히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걸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회경제적 측면인데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노인의 진료비 지출 예상 내역을 보면 2040년이 지나가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지출은 거의 2배 이상, 2배 가까이, 2배 넘게 지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사회적으로 노인들의 진료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비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국민건강보험으로 아무리 커버를 한다고 해도 점점 납세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그러니까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될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좀 미리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사회 경제적 측면은 이건 이제 약간 추상적이고 좀 약간 철학적인 개념인데 문화체육 소외지역 그러니까 문화와 체육의 소외지역에 있는 저희는 이제 여기 농촌과 섬이라고 써놨는데 농촌과 섬과 같은 곳에 사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정말 농촌과 섬에서 혼자 사는 분이라든지 도시에 살지만 왕래가 없는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특히 이제 건강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보급을 하면 노인들이 설사 혼자 사시는 분이라도 여기에 재미를 들이고 여기에 적응을 하시게 되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과학적, 경제, 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저희 연구의 목표입니다. 저희 연구의 목표는 가상 근린 시설이 아니고 이제 죄송합니다. 실내 체육 시설인데요. 실내 체육 시설 기반의 노인성 질환을 예방을 하거나 혹은 관리를 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저희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조직이라고 하면 좀 표현은 그렇고 아무튼 단체가 총 6개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단국대학교는 신체활동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이제 주요 저희 연구 분야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건강 관리하면 인지 기능하고 신체 관리, 인지 기능하고 이제 신체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체 기능이 있으니까 이제 인지 기능에 관해서는 동국대학교 병원에서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지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이게 크게 이제 2가지 목적이 있고 다른 단체들은 이제 디지스트, 선문대학교, 국립재활원 그리고 재활공학연구소 이렇게 4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모두 기기 개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연구 개발의 목표는 고령자, 이제 노인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저희는 장애 노인을 특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처음에 이제 장애 노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장애 노인인 경우에는 사실 장애라고 부르지 않아도 그러니까 부르지 않더라도 아프신 분들이 항상 많죠. 그만큼 이제 만성질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애에 가까운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노인이라고 정의는 했지만 그러니까 장애 노인이라고 정의는 했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 전략과 그다음에 신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 강화 전략, 행동 강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행동 강화 전략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스마트 디바이스에 탑재를 하고 이것으로 측정을 하고 관리를 받음으로써 크게 6가지, 5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설정을 해놨는데요. 노인들도 사용 가능한 편리한 건강관리, 혼자서 실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노인성 질환과 질환의 유형을 이제 관리하고 예방하거나 국민 건강 증진 및 기저질환 관리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문화체육, 소외 지역에 있는 노인들도 역시 사용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 대사증후군, 만성 근골격계 환자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인으로 시작을 하지만 저는 이 기기의 개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이것도 역시 이 기기가 이제 젊은 분들과 그다음에 다른 일반 장애인 내지는 그냥 건강한 비장애인들까지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대사증후군, 만성 근골격계 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환자들이 실내체육시설 기반의 운동을 가능하게 만들겠다 하는데 그 연구의 목표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 연구의 최종 목표는요, 역시 기기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국대학교 저희가 하게 될 역할은 이제 그러니까 개발될 스마트 디바이스에 탑재될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저희의 목표인데 저희 모든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기기를 개발하고 이것을 사업화하는 데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이제 가장 큰 파트는 역시 기기의 개발인데 크게 기기는 4종의 기기가 개발이 됩니다. 모니터, 스마트 스틱, 스마트워치, 그리고 스마트 의자와 자전거. 의자와 자전거는 사실 저희가 플러스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자전거의 안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안마 의자 같은 그게 아니라 자전거를 활용해서 여기에 체중을 측정하거나 자전거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탑재하는 정도의 의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개발하시는 분들 쪽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시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모니터는 이제 스마트 미러의 개념, 거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 스틱은 저희가 흔히 운동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어떤 덤벨이나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 스마트워치는 뭐 다 아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시계입니다. 시계. 스마트 밴드라고도 불렀는데 스마트 시계. 그래서 이 총 4종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탑재될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저희 연구의 목적이고요. 이제 저희는 이 과정에서 근력, 지구력, 유연성, 균형성, 민첩성 등 이제 총 5가지 항목 내지는 6가지 항목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이 스마트 디바이스에 탑재됐을 때 그 탑재되고 사용했을 때 사용된 결과가 이제 여기서 C디스크라는 형태의 그 데이터 정렬 체계로 변환이 돼서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서버에서 그러니까 기기에서 이제 축적된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이 되면 서버에서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에이전트 디바이스라고 부르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보통 스마트워치가 되겠죠. 여기로 이제 그 운동에 대한 결과 내지는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분들이 진단과 처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동 전문가들이 어떤 운동을 하셔야 된다, 내지는 어떤 운동은 좀 줄이시라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저희 이 모든 연구의 전체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체 활동을 개발을 할 때 이 옆에서 이제 같은 파트에서 인지훈련에 대한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될 겁니다. 네, 리빙랩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연구 과정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크게 3차년도에 걸쳐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1차년도에는 인지 신체 증강기술 요구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한 도출과 분석 그리고 데이터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국대학교에서 담당하는 인지조절 솔루션 개발과 인지 증강 방법론 개발 부분이 있고요. 저희 단국대학교에서 개발하게 되는 행동강화 연계 전략기술 개발 부분과 복합중재 훈련 프로토콜 설계 부분 이렇게 크게 2개의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사실 이거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고 기기에 대한 내용들이 또 따로 있는데 저희 연구의 목적과는 특히 이제 오늘 발표의 내용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서 오늘 발표에서는 배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 1차 년도에서 일단 저희는 그러니까 당국대학교는 행동 강화 연계 전략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신체 활동과 이제 크게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신체 운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요구도 조사가 하나가 있고요. 디바이스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발되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노인들의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도 조사도 이루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구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신체 기능의 변화에 대한 요구도 내지는 건강 상태의 변화에 대한 요구도까지 파악을 해서 이것을 파라미터로 변환을 시킬 건데 어떤 파라미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일단 파라미터 수집이 끝나고 그 상황에서 요구도 조사까지 분석이 이루어져야 나올 결과인 거라서 현재는 이제 요구도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말쯤 되면 요구도 조사의 결과와 파라미터까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실내 운동 시설 내에서 스마트 디바이스까지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중재 훈련을 위한 프로토콜이 추출이 될 겁니다. 프로토콜을 추출하는 과정까지가 이제 1차 년도에 저희 연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동국대학교도 저희와 같은 과정과 그다음에 같은 진행 속도를 가지고 연구가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갑자기 넘어가는데 2차 년도입니다. 2차 년도에는 인지 및 신체 증강 방법론 도출 및 솔루션의 설계 죄송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당국대학교에서는 신체 항동 강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완성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복합중재 훈련입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노인의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을 함께 만든다고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만 형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인지기능, 그다음에 다양한 신체기능의 변화가 있을 거고 또 서로 간에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될 거고요. 만들어질 거고 이 과정에서 저희는 상반기에 이것을 가상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개발을 해서 바탕으로 해서 운동에 대해서 중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완성을 할 겁니다. 2차 년도 상반기에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2차 년도 중반기, 이제 하반기가 되면 리빙랩이 운영이 됩니다. 이때 국립재활원이 리빙랩을 예비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개발한 동국대학교와 당국대학교에서 개발한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과 신체 및 행동 강화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이 국립재활원에서 이제 효과성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 디바이스와의 연동 가능성까지도 어느 정도 탐색을 해볼 텐데 일단 저희는 여기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과정에서는 실제로 시제품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가상의 디지털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연동 가능성을 탐색을 할 건지에 대해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닌데 이 리빙랩 운영을 통해서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스마트 디바이스와의 연동 가능성,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효과성, 그 다음에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도출한 디바이스에 관련된 각종 기능에 대한 요구도 분석들을 바탕으로 리빙랩을 통해서 조금 더 제품이 시제품에 가깝게 상용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차 년도가 나와야 되죠. 네, 3차 년도입니다. 3차 년도에는 인지 신체 증강 솔루션 개발 및 검증 단계입니다. 사실상 이제 2차 년도에는 프로그램과 디바이스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고요. 3차 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기기에 연동을 시키고요. 여기에서 도출되는 저희가 이제 측정을 위한 파라미터에 대한 효과성 검증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지 조절에 대한 디바이스 검증 및 고도화, 그다음에 신체 및 행동 강화 기능 검증 및 고도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고도화 과정이라는 게 사실상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보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이때는 시제품을 가지고 중재를 하게 되는데 동국대학교에서 개발한 인지 조절 디바이스 검증, 그러니까 인지 조절 프로그램과 당국대학교에서 개발한 신체 및 행동 강화 프로그램이 이때 사실상 거의 완성 단계의 그러니까 95% 수준의 진행 수준에서 그 제품의 효과성 내지는 척도가 잘 측정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인지 및 신체 활동, 신체 재활 운동에 대한 모듈이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고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도 국립재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빙랩을 운영하게 될 거고요. 이 고도화 과정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엔 디지스트와 선문대학교에서 개발한 기기들이 여기 이제 단말기들이 시제품이 투입이 됩니다. 실제로 투입이 되고 제품에 연동이 되면서 메인 시스템과 디바이스는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서 시제품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후에 하반기에 가서 인지 신체 재활운동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단계를 근로복지공단의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연구 과정이 끝나게 되는데 저희 단국대학교에서는 어쨌든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니까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는데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디바이스 개발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기존의 체육학 분야에서 개발하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들은 사실 맨손체조이거나 혹은 어느 정도 기기가 개발이 된 상태, 그러니까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상품들을 바탕으로 해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냈다면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개발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개발이 되거나 이미 개발이 돼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변형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기기 개발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안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하나 체육학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C디스크라는 새로운 데이터 정렬 체계가 나타나는데 이 데이터 정렬 체계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막 도입 단계입니다. 물론 지금은 대구 카톨릭 의대에서 이제 스타 레벨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데이터 정렬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식약처에서 이 공식적으로 임상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들을 정렬하는 체계를 C디스크라고 부릅니다. 체육학에서는 이제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이 그러니까 C디스크 형태의 데이터 정렬을 할 텐데 이거를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C디스크에 관해서 특히 이제 체육학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산하는 데이터들이 C디스크로 변환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에 조금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고 뭐 가능하면 아마 협조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논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체육학 분야에서도 C디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연구 방법은 많이 공부하실 텐데 특히 이제 사스라든지 이게 C디스크는 이제 사스라는 통계 프로그램에서 돌릴 수 있도록 설계된 데이터 정렬 시트입니다. 그래서 사스에 대한 코딩까지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데이터 정렬 생태계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미리 사전에 학습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C디스크에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이 정도만 하고요. 네, 연구 개발의 내용입니다. 이미 앞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그냥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1차년도에는 행동 강화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 요구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인지 및 운동 전략 방법론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상 보상 전략 방법론의 개발인데 이것은 아까 앞에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지속적인, 그러니까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복합 중재 스마트 디바이스를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수준까지 내지는 본인이 조금 사용하기 귀찮거나 힘들더라도 의지를 갖고 계속 사용하게 만들 거냐. 저희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등급제, 그러니까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개념을 차용해서 가져올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단계는 그 이미 체육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체육학이죠.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범위론적 모델에서 계획 전 단계, 계획 단계, 준비 단계, 행동 단계, 유지 단계에 이르는 이 5개의 단계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혹여라도 필요로 하면 좀 더 구체화된 단계들을 삽입을 해서 이 과정 간에 어떠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과정을 넣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노인들이 이 디바이스에서 설계하고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끝까지 수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금전 보상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금전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논의하기에는 물론 아이디어로 제시는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논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금전 보상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께서도 금전 보상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는 행동 강화 연계 단계별 평가 알고리즘 보드를 개발하고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을 연결하면 이제 알고리즘이 형성이 됩니다.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는 과정까지가 1000년, 이 형성하는 설계까지가 1000년도의 계획이고 2000년도에는 이걸 실제로 연결을 해서 이것이 스마트 디바이스에 탑재될 수 있는 과정까지를 연구하는 게 2000년도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연계 에이전트,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참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체육학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서비스 연계 에이전트도 사실은 서비스 연계 에이전트라는 용어 자체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지만 사실상 스마트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계 에이전트와 행동 강화 모듈을 연동을 해서 즉 기기에 운동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거기에 퍼러미터까지 올렸을 때 탑재를 했을 때 과연 기기와 신체 활동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측정을 위한 파라미터가 서로 맞아 떨어질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게 2000년도고요. 3000년도는 이게 어느 정도 조화를 이뤘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정말 행동 강화 전략. 행동 강화라는 용어가 사실 장애인의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걸 행동 강화라고 하는데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이제 행동 강화 전략입니다. 행동 강화, 그러니까 노인의 행동 건강을 이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는 제안을 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신체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의 수정 혹은 인지 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수정, 그다음에 융합된 행동 강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장애노인의 활동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구형을 하는데 3차년도에 3차년도에 연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차년도는 자료 수집, 2차년도는 프로그램 완성, 3차년도는 완성된 프로그램과 디바이스 연동을 위한 시제품을 위한 효과성 검증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3차년도에는 이제 무엇보다 또 잠시만요. PPT가 안 돼. 3차년도에는 복합중재 재활운동 치료 디바이스 효용성 검증 개발.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디바이스 효용성 검증에 대한 이 흐름이 있는데 앞에 게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이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큰 목적은 연구 개발 내용은 디바이스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1차년도에 프로토콜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두 번째 흐름에서는 프로토콜이 기기와 연동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1차년도에 아까 요구도 조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행동 강화 전략,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하고 나서 두 번째로 기기에 대한 그리고 기기 기능에 대한 그러니까 스마트 스틱을 사용한다면 이 스틱을 통해서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요구도도 분명히 필요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기기를 만들면 상용화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어쨌든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이 기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절대적으로 수집하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객관화된 그 자료의 근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1차년도고요. 2차년도는 이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프로토콜과 그러니까 운동 프로그램과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 프로토콜을 연결해서 알고리즘까지
이 알고리즘까지 개발을 해서 그 다음에 2000년도 하반기에 가면 리빙랩을 통한 복합중재 훈련 평가 지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3000년도에는 리빙랩을 통해서 복합중재 재활운동 효과를 검증하게 되고요. 디바이스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그다음에 이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디바이스의 연동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천안시 장애인 체육회, 그다음에 웰케어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장애인 전문 기관 등을 통해서 이런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서 이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추진 전략 및 일정을 다른 페이지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사실상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다시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연구는 이제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연구 계획이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기 4종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만 4종의 기기가 다 개발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기기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기 개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각 연차별로 기기와의 연동 가능성, 그 다음에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도 철저하게 기기의 성능에, 기기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3차년도에 가면 이제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역시 이때도 마찬가지로 효과성이 제대로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대 효과입니다. 실내 체육 시설 기반의 그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인간의 노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질환을 다 얘기하는데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혹은 관리를 위한 맞춤형 통합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반의 웰니스 개념으로 저희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건 저희가 덤벨을 만들거나 혹은 어떤 스마트 밴드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예, 탄성 밴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측정을 위한 기계를 만드는 거고 여기에 어떤 무게를 탑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탄성을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기기를 통해서 운동을 하게 하고 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 지금 어쨌든 이 헬스케어 기기 시장이 물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초창기 단계고 무엇보다 이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실내 체육 시설을 가정하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상현실 기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운동의 전문성을까지 추구하기는 조금 이르고 현재 저희가 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웰니스 정도의 개념, 가벼운 1차원적인 운동의 개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 효과, 이러한 저희가 개발하게 될 스마트 디바이스, 복합중재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필요성에 이제 맞춘 겁니다, 사실상. 첫 번째로 과학 기술적 측면인데,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누군가의 도움이 없더라도 만약에 이동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근데 그 과정에 과학과 기술이 들어감으로써,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이 활용이 됨으로써 보다 과학적으로 건강 관리를 수 있게 할 거다. 두 번째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에서 특히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그러니까 핸드폰, 스마트폰하고 스마트워치, 그다음에 집에 있는 홈케어 시스템까지 활용하면 이것이 연동된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데 이게 과학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진보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사회 산업적 측면인데 저희가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동영상도 제공할 수 있고요. 또 3D 형태의 아바타를 통해서 나의 건강 상태, 그러니까 인바디가 지금까지는 숫자로 제공이 되었다면 저희 기기에서 제공되는 인바디는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3D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로
커스터마이즈된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게 될 운동에 대한 동영상 내지는 각종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보다 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거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노인이 스스로 날씨, 환경, 시간의 제약 없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급성장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건강 증진의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위한 생태계를 선도해 가는 수 있다라는 하나의 기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인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더 간편한 수단을 만들어낸다. 한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구시대라고 표현하면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좀 클래식한 운동 방법과 그다음에 새롭게 브랜드뉴한 운동 방법을 서로 결합을 시킴으로써 그 다양한 노인층,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 차별이 없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하게 함으로써 노인 간의 차별을 줄이고 모든 노인들의 삶의 가치를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노인이 스스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면서 건강관리를 함으로써 역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시장, 헬스케어 시장이 이제 탄생을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은 사실상 IT 기업, 그러니까 IT 전공자들이 거의 뭐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히 체육학 전공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사실상 IT 분야에서 개발된 헬스케어 기기들은 숫자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운동이 가지고 있는 운동 고유의 가치는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거나 혹은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게 역시 체육학 전공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체육학 전공자들이 헬스케어 전문가이거나 퍼스널 트레이너거나 스포츠 영양학 내지는 심리학, 건강운동관리 뭐 이런 것까지 이런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공 분야를 가진 체육학 전공자들이 좀 더 많은 넓은 분야에서 고용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고용 창출 효과를 증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사실상 여기까지고요. 이 발표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 체육학 전공자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새로운 분야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반대로 체육학 전공자로서 이 분야에 발을 디뎠을 때 현재 저는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체육학 전공자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이 분야에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들어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이 분야로 전공을 바꾼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분야를 연구해 보니까 분명히 연구할 가치는 있다. 특히 C디스크 같은 경우는 C디스크는 이제 보통 그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을 위해서 활용하는 일반적인 임상 데이터 정렬 체계인데 이게 운동 쪽으로 넘어오면서 운동 데이터들도 그러니까 그 C디스크화 할 수 있게 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굉장한 연구 성과 내지는 또 다른 시장을 선도하는 선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뭐 보시는 분들이 물론 대부분 체육학 전공자 분들이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체육학 전공자와의 다양한 협업을 좀 고려하심이 어떨까?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나와 있는 다양한 스마트한 헬스케어 기기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운동의 본질이거든요. 체육학의 본질. 그래서 인간이 좀 더 즐겁고 건강하게 신체 활동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체육학의 본질이라면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좀 더 발전하게 된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내지는 뭐 스마트 디바이스들은 이런 운동적인 요소들이 좀 더
많은 부분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쓸데없는 그냥 두서없이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 막 하게 되는데 어,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연구에 합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다음에 발표를 할 때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연구 결과를 가지고 돌아와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